자, 우리 교과서 본문 한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자, 여러분 핵심 정리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갈래는 누리집이고요. 처음 보는 갈래죠? 자, 요거 어떤 갈래인지 한번 궁금해하면서 아래에 있는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성격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면서 체계적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문과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제재는 비무장지대, 그리고 주제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특징입니다. 자, 특징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우리 보통 글에선 잘 쓰이지 않는데 약간 좀 특이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골라 쉽게 이용할 수 있대. 들어가서 봅시다. 자, 2번. 내용과 관련한 여러 매체 자료. 지금 이 단원 자체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이기 때문에 매체 자료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자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나 지도나 웹툰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보다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단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자, 누리집을 이용하는 독자가 게재된 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남기거나 직접 자신이 쓴 글을 올려서 다른 독자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글이다 라는 거. 자, 그럼 누리집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자, 누리집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누리집 링크가 있는데요. 자,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평화와 생명의 땀 DMZ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날짜가 2020년 11월 26일이거든요. 11월 26일 날에 방문 가능한 여행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갈 수 있는 축제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뉴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가고 싶어요. 아래 보면은 이렇게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공유할게요 해서 이렇게 코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홈페이지예요. 자, 이 홈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홈페이지 제목이 봤더니 DM지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네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2014년도에 만들어진 홈페이지래요.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의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니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온라인 안에 있는 공간으로 DM지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기랑 그리고 친구 지기 이걸 합해가지고 DM지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2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226페이지의 모습이에요. 딱 보시면 당황스럽죠. 글씨가 없고 이렇게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 해놓고 옆에 써 있어요. 다음은 비무장지대를 소개하고 있는 누리집이다. 요 글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이 글의 종류는요, 누리집이에요. 홈페이지. 자, 매체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봤더니 이 매체 안에 사용된 매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크게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눈에 뭐가 보이느냐?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크게 보시면은, 그렇지. 첫 번째로 요런 이제 군인들 모습이나 이런 기차의 모습이나 이런 판문점 같은 것들,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정보가 보이죠? 자,
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비무장지대구나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죠. 왜 그림으로 그려놨을까요? 잘 알아보기 쉽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고, 그리고 써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재미있게 흥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림을 지금 보면은 이런 그림들 사이사이에 보면 포천시, 철원군, 화천군, 연천군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바다랑 산맥이랑 구역별로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지도. 두 번째, 자, 지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지도를 왜 그려놨냐면은 자,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곳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이 일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겠죠. 경계나 위치. 어디? DMZ. 비무장지대가 어디인지 경계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딱 보면 아 여기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글로 쭉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하이퍼링크. 이게 지금 교과서라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이런 손가락 글자가 딱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동을 하죠.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이퍼링크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접근성을 높인 거예요. 접근성을 높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할 때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코너가 홈페이지 아까 홈페이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알고 싶어요. 첫 번째 여기 있어요. 자, 알고 싶어요에 해당되는 내용이 알고 싶어요에 들어가면 여기 앞에 있죠. 알고 싶어요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도로 전체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하이퍼링크로 구성이 돼서 내용들 구석구석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구나 하는 거. 자, 그러면 알고 싶어요에서 우리가 파악한 정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도를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지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였냐면은 비무장지대 일대의 경계를 알 수 있었고 어디까지인지, 또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윗부분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남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하이퍼링크를 활용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인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 두 번째, 자,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중간중간에 그 사파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각 구역을 상징하는 그림들, 군인 그림도 있었고요, 기차 그림도 있었고요, 그 철새를 관찰하는 망원경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새집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바다 그림도 있었고, 이런 것들 있잖아, 땅굴 그림도 있었고, 이런 거, 판문점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하고 있다는 거. 우리 그림을 통해서 교과서를 보시면서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날개 문제가 있죠. 비무장지대를 지도로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지도로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어느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도를 보여줬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지금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위치, 경계, 또 위치, 구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모양이나 분포가 어느 부분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정보냐면은 시각 정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흥미를 높이고 또 해당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무장지대 일대의 경계 및 구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적인 정보로 제공을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흥미롭게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자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비무장지대 일대의 모양이나 분포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시각적인 정보,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림과 이런 지도 같은 것들,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내용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럼 226페이지는 알고 싶어요. 비무장지대 일대의 경계와 구역이었고요.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7페이지 본문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알고 싶어요예요. 아까는 우리 지도랑 그리고 그림과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우리 비무장지대가 어딘지 경계 그리고 구역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탄생 및 현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이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글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정보들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정보 한번 파악해 볼게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뭔가 일시야, 일시. 그치. 탄생한 일시입니다. 뭐가 탄생했느냐? 지금 계속해서 DMZ가 탄생한 날짜예요. 유엔군 사령관과 그 다음 북한 및 중국 대표가 판문점에 모였다. 판문점이라고 하는 곳은 장소가 되겠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휴전회담. 그러니까 휴전회담이 오전 10시에 성사됐고요. 전부 다 휴전회담입니다. 자, 휴전회담이 성사된 시간과 그리고 장소가 나왔습니다. 누가 했느냐?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및 중국 대표가 주체가 돼요. 자, 이게 일시고요. 시간이고요. 자, 휴전회담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왔습니다. 2년여에 걸쳐 진행된 휴전회담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악수도 인사도 없이 침묵 속에서 양측이 준비한 문서에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3년 넘게 한반도를 뒤덮었던 포화와 총성이 드디어 멈추는 순간이었다. 총성은 멈췄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전쟁. 다 어떤 거예요? 6.25 전쟁. 요것도 요거야.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 또 요거야. 전부 다 6.25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왜 상처와 고통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분단 때문에 그래요. 6.25 전쟁 때문에 이제 분단됐죠? 고통 외에도 원치 않았던 숙제를 남겼다. 바로 이 원치 않았던 숙제가 한반도 거리를 가로지는 닿을 수 없는 땅, 바로 비무장지대였다. DMZ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하고 있네요. 탄생된 배경, 휴전회담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휴전회담의 주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탄생 배경 나왔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하면서 이제 정이 나오네. 여기
두 번째 문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 여기 두 번째 문단. 자, 배경 나왔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정의가 나올 것 같아. 그치? 한번 볼까요? 자, 정의.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DMZ.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비무장지대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의가 하나, 그리고 보시면은 두 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사전적 의미. 두 번째는 정전 협정에서의 의미. 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니까요. 자, 비무장지대는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공간에 대해서 나오네. 뭐 킬로미터, 뭐 길이 이런 것들 나오네. 또 킬로미터 이런 거 나오네요. 그죠? 비무장지대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 길이. 자, 248km. 그 다음 면적은 면적은 서울시의 1.5배, 또 한반도 전체 250분의 1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자, 다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탄생됐냐 했더니 일시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주체 나왔고요. 휴전회담의 주체, 장소 나왔습니다. 자, 정의 두 가지 나왔죠. 사전적 정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따른 정의, 두 가지 정의 나왔고요. 그 다음 길이 248km라는 거, 그리고 면적,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날개 문제 이것도 해결하고 와야겠지? 자,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한번 말해보자. 자, 뭐뭐 있었죠? 한꺼번에 다 합해가지고 써봅시다. 비무장지대가 처음 탄생하게 된 배경, 또 휴전회담의 주체 및 시간과 장소, 또 비무장지대의 정의, 또 비무장지대의 얼만큼 긴지 그리고 얼만큼 넓은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글 속에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이러한 정보들이 알고 싶어요에 있구나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 228페이지로 갑니다. 자, 228페이지도 계속해서 알고 싶어요예요. 자, 내용 보세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비무장지대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하면서 이제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이랑 그 다음에 앞으로랑 이렇게 미래니까 미래. 지금까지랑 그리고 앞으로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전까지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정책을 펼쳤대요. 네. 자, 이전까지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을 비워뒀대. 펼쳤지만 이후부터는 자연 생태를 매개로 세계인이 아낄 만한 완충 공간을 만드는 정책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로 바뀌는 거야. 요거는 이전, 요거는 이후. 다음 2001년에는 비무장지대를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고 3년 뒤인 200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제 2001년도에도 있었고 2004년도에도 이렇게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무장지대 관련 정책들이 자연환경 보전에 치중했다면 요거 지금 예전입니다. 얘랑 똑같은 거예요. 비로소 요거 이제 이유랑 똑같은 거겠지. 요거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문화적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진일 보완 정책이 탄생한 것이다 해가지고 자, 지금 물결 두 가지 그리고 밑줄 두 가지 같은 의미라는 거.
변했다는 거예요. 진일보한 정책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1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국가정책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 자, 비무장지대 정체성을 새로 세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그러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놓은 거죠. 우선 다양한 비무장지대 여행 상품들이 개발되었다 하면서 위에까지는 뭐였냐면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자, 민간 차원에서는 뭘 하냐면요, 비무장지대 인근에 뭐 철새 여행, 병영 체험 이런 관광 코스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경기도에서 이 지역 자체가 그 위쪽 뭐 김포나 파주나 이런 접경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이 경기도니까 경기도나 또 강원도, 그지? 그 위쪽 지역들의 여러 마을은 독특한 체험 행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고요, 민간 차원의 노력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움직임에다가 플러스 더 나갑니다. 이번엔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 영화제도 있고요, 요즘에. 그리고 기나긴 철조망을 따라서 평화를 기원하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뭐 마라톤을 하거나 자전거를 달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는 못하긴 하지만 해마다 계속 그 봄에 계속 하거든요, 행사를. 이런 행사. 그 다음에 옛 조선 노동당사 건물 앞에서는 비무장지대 평화 공연을 개최하기도 한다 라는 거. 이렇게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민간, 문화예술, 체육 분야였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자, 2001년도에는요,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방안을 추진했었고, 2004년도에는 세계유산 지정 방안을 제안했대. 정부에서의 노력이야. 그다음 민간 차원에서는 여행 상품을 개발했고, 또 체험 행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로 한번 가볼까요? 228페이지 오른쪽 위로 가세요. 자, 이 자료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글씨로 쓰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연표나 동영상을 담아두면 사람들이 더 가고 싶겠죠, 당연히. 즐거운 그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테니까요. 또 여행 상품이나 행사 관련 사진을 함께 제시한다면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알고 싶어요 였고요. 이번에는 보고 싶어요 가겠습니다. 교과서는 229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22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글씨가 나와 있긴 한데 움직이는 영상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 영상 안에서의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영상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여정을 시작한 곳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정말 바다가 파랗고 좋네 오늘. 동해의 할금강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금강산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해금강, 바다의 금강산이라 해서 해금강 쪽까지 연결돼 있어요. 내륙 쪽에 있는 DMZ는 산이잖아요. 산이고 다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저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없어요. 바다잖아 그냥. 뭐 여기서는 배가 그냥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곳인데도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곳이죠.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조차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곳이 바로
DM지면서도 분단의 선이면서도 그걸 느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분단의 정이란 단순하고도 분명하죠. 가고 싶어도 쉬 갈 수 없는 곳. 이런 현장이 한반도에는 무려 155마일에 걸쳐져 있고 분쟁을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 즉 DMZ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 측, 북방 한계선인 거죠. 거기서부터는 북한 지역이.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정승익의 앵글 속 DMZ는 항상 긴장감이 가득하죠. 한때는 강변을 따라 벼가 자라고 마을이 있었을 땅. 자, 잘 보셨나요? 이렇게 동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오른쪽 위에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날개 문제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가? 자, 동영상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생태, 지형, 비무장지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또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해서 비무장지대의 다양한 가치를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이게 동영상 매체의 특징입니다. 자,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교과서 본문으로 왔습니다. 229페이지예요. 생태, 지형, 사회문화적 관점 등 비무장지대라는 주제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다양한 시선으로 비무장지대를 만나는 한편 역사적 사건을 생생히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만 했지 이것만 보면은 전혀 생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생생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을 생생하게 표현을 했느냐, 우리 평화와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동영상으로 보여준 거죠. 아래 보시면 이런 표시가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표시예요. 이런 것들 누르면 다 움직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누르면 전부 다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영상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코너예요? 보고 싶어요거든. 자, 보고 싶어요 안에서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생생하게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공유할게요. 자, 공유할게요 해놓고 지금 어떻게 있냐면은 여행 후기예요. 여행 후기 보면은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그래서 글만 써놓은 게 아니라 이 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사진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생생합니다. 그죠? 사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생생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동영상과 같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블로그는 개인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좋은 점 뭐냐면은 작성자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써요. 그럼 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할게요 안에서 이렇게 사진과 블로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유할게요 코너입니다. 먼저 비무장지대 여행 후기에서 사진이 있었죠.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은 병영 체험해갖고 내무반 사진도 있었고, 연천 당일치기, 전망대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생생하다 라고 했어요. 거기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가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블로그인데 블로그는 자신의 글을 내 공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른쪽 위에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지, 사진과 블로그 굉장히 좋지만 이런 점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 어떤 점이 조심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인터넷 공간이거든요.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인터넷 공간은 또 익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또 아무 데서나 포올 수 있거든. 그래서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무 정보나 습득하지 마시고 이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댓글은 개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공정성 여부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 다양한 매체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내용이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점에 유의해서 공유할게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 본문을 모두 다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글읽기는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과거에 일방적으로 읽는 인쇄 매체와는 다르게 오늘날 매체 자료의 소통 방식은요, 일반과는 반대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일반과는 반대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지금 쌍방향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쌍방향 비슷한 거 볼까요? 양방향적 임으로 자료의 가치와 내용에 뭐를 판단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판단하면서 주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주체적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체의 특성 고려한 글읽기 본문 학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뒷부분에 이어지는 문제까지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다 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셔야 출석 인정됩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문제까지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본문 학습 마치겠습니다.